오늘은 상속 분쟁에서 조정 제도에 의한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허윤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 분쟁 해결 절차에는 소송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조정 제도도 소송과 함께 대표적인 네. 분쟁 해결 절차인데요. 네네. 이런 조정에 의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다가 항상 마지막에 가면 조정 제도를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도 조정에 의해서 합의가 될 수 있느냐, 내지는 뭐 조정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조정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정확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일반 소송보다 상속 소송에서 조정률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제 상속 소송이 이제 남과의 소송이 아니라 가족 간의 소송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골이 훨씬 더 깊어서 이 조정이 더 일반 소송보다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에는 참 많은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그 조정 제도가 일단 소송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네. 또 소송에 비해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정해지겠죠. 예. 네, 그리고 소송에 비해서 인지대가 한 10분의 1 정도 되니까 비용도 저렴하고요. 특히 당사자 사이의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므로 추후에 감정 대립이 남지 아니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겠죠. 일반적으로 민사조정 절차는 조정 담당 판사나 상임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가 딱딱한 법정이 아닌 자유로운 분위기의 조정실에서 그렇죠. 당사자 말을 충분히 듣고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 또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죠. 예, 그런 장점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 상속 소송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의 대상이 상속재산만 돼서 끝까지 판결로 가게 되면 오로지 그 상속재산에 대한 것만 이제 정리가 되지만 사실 이제 상속 관계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그 상속 개시 이후에 뭐 임대료라든지 뭐 특히 이제 상속세 일반 분들이 이런 상속세 부분도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다 정리가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문제는 이제 별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세나 상속비용과 같은 상속 분할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조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상속조정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상속 소송에서 이러한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일단 우선은 소송 초기에는 거의 조정이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양 당사자의 그 감정 대립이 이제 극에 달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속 분쟁이 특별 수익과 기여분에 대한 그 첨예한 그 의견 대립이 있을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모든 쟁점이 생전에 누가 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아갔느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거나 현금을 계좌로 증여한 경우에는 사실 증거가 명백하니까 조금 다툼의 여지가 덜하지만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하거나 현금 또는 수표 등으로 증여해서 그 꼬리표를 찾기 어려운 때 그리고 특히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한 적이 없고 이를 증명하는 척에서는 여러 가지 뭐 정황 증거로만 맞서다 보면 사실 이 갈등이 봉합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특별수익 부분뿐만 아니라 그 생각보다 그 기여분에 대한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자녀가 이제 똑같이 부모님들한테 잘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부모 옆에서 이제 부모를 모시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여하신 그 자녀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기여분이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보통의 기여 이상의 특별한 기여를 했을 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정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양당사자의 이제 감정 대립이 이제 심하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초기에는 이런 감정 대립이 급심하기 때문에 조정 성공률이 높지 않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일단은 법원은 관행적으로 그 제1회 기일에서 이제 조정 의견을 묻거나 아예 기일 전에 이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뭐 서로의 주장을 다 하고 각종 증거 신청과 모든 이제 쟁점이 드러나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소송 말기 정도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한번 그 조정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소송 후반에는 양 당사자가 이제 소송하면서 뭐 1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서 감정도 많이 완화가 되면서 극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송이 아닌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상속 소송 또 상속 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법률사무소 유쌤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